네, 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8.2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것은 시퀀스 오브 펑션 fn의 모든 x에서의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다. 이것의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nx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이 이제 항상 존재하고, 그 극한 값을 우리가 fx라고 썼을 때 이 f를 이 시퀀스 오브 펑션 fn의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정의를 우리가 써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 정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먼저 x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렴성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fnx 빼기 fx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 즉, 이 fnx가 fx로 수렴한다는 것에 엡실론 델타 정의를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n0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앞에 보면 양수 엡실론도 있고요. 임의의 포인트 x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n0은 x와 엡실론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n0이라는 이 자연수는 엡실론과 x에 의존한다라고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리밋에서는 이 n0이 특히 이 x에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8.2.1에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fn은 함수 2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 이루어진 시퀀스이고요. 이때 이 시퀀스 오브 펑션 fn이 2에서 f로 컨버즈 유니폼리 한다는 것에 정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앞에서 공부했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와 정의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n0이 존재하는데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입니다. 얼핏 보면 앞에 정의했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밑에 기호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n0이 존재하는데 2에 있는 모든 x와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이제 이 녀석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앞에는 모든 x에 대해서가 이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자연수 n0이 x에도 의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만큼을 만족하는 n0이 존재한다이기 때문에 이 n0은 x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f를 우리가 앞선 포인트 와이즈 리밋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니폼 리밋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니폼 컨버전스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경우는 여기 n0이 x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x에 의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함 관계는 유니폼 컨버전스면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다. 이 관계는 성립하는데 이쪽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 리밋은 반드시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포인트 와이즈 리밋도 있고 유니폼 리밋도 있는데요. 사실 유니폼 컨버전스 하면 그 유니폼 리밋은 분명히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와 유니폼 컨버전스를 한 페이지에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x에 대하여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정의를 했고요. 유니폼 컨버전스 같은 경우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0이 존재해서 이 x가 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n0 뒤에 있기 때문에 이 n0은 x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유니폼 리밋의 기하학적인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을 우리가 2라고 하고요.
이렇게 F1, F2 해서 이렇게 시퀀스 오브 펑션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있는 모든 x와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F1, F2가 이렇게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유니폼 리밋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fx 더하기 엡실론이 있고 빼기 엡실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f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를 엡실론 또 여기 길이를 이렇게 엡실론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 위의 그래프가 fx 더하기 엡실론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 그래프가 fx 빼기 엡실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든 x와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n에 대해서 이 그래프 fnx가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작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f1, f2 이렇게 되다가 f3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쭉 됐을 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사실은 요 튜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fn이라고 하고요. n의 범위는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x에 대하여니까 모든 x, 즉 어떤 x를 선택하더라도 이 값이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몇 개의 예제를 통해서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fnx가 xn승이고요.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을 0부터 1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를 공부했었어요. 이 fn은 어디로 이제 수렴하느냐면 x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x가 1보다 작게 되면 이건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수렴값은 0이고요. x가 1일 때는 항상 1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가 f1이고요. 빨간색이 f2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f3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포인트 와이즈 리밋은 1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리밋 펑션 f가 어떻게 되느냐면 x가 1일 때는 1이라는 이 값을 갖고요. 다른 데서는 0부터 1을 제외하고 여기까지는 모두 다 함수값이 0이 되는 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요 그래프가 여기에서 구했던 f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려고 하는 질문이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는 되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폼리 컨버지면 지금 이게 리밋이니까 여기에 이제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이제 그렸을 때 근데 아래는 뭐 안 그려도 상관없죠. 이제 항상 양수니까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요 색칠하는 데 안으로 요 그래프가 이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좀 잘 안 보여서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이렇게 엡실론 튜브를 한번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안으로 지금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요 n에 대해서는 안 들어오지만 n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제 우리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그래프가 이 1,1까지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요.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봐도 n이 아무리 크더라도 요 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요 파란 그래프가 이 안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점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측은 유니폼리 컨버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하기를 유니폼 컨버전스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의를 써볼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x와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x와 fx의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건 바로 유니폼 컨버전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일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지금 0이 되고요. fnx는 x의 n승이니까요. x의 n승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이 n은 n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이죠. 이때 n 대신에 n0을 하나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와 같은 아규먼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x가 1보다 작을 때 x의 n승의 크기는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를 우리가 x의 n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긴다는 것은 이 엡실론보다 더 큰 x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엡실론의 n0분의 1승보다 더 크게 되면 이걸 이제 양쪽에 n0승을 해보면 x의 n0승은 엡실론보다 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조건에서 1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들어와야 된다. 즉 1보다 작으면 이 튜브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틈이 생겨서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요 부등식과 요 부등식이 모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은 f의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는 되지만 유니폼리 컨버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유니폼 컨버전스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제와 이 시퀀스는 같아요. x n승이고요. 요 2가 좀 다릅니다. 2가 아까는 0부터 1까지였는데요.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a에 대해서 0부터 a까지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a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0.5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0.99 뭐 이런 값도 괜찮아요. 어쨌든 0과 1 사이에 a를 하나 고정시켜주고 1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x가 1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 리밋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이 되는 요 함수에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밑에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예제 같은 경우는 1까지 되니까 요 점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a로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잘랐거든요. 아마 거의 0.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지워보면 여기에 끝에가 이렇게 끊기는 거죠. 이 1,1까지는 갈 수 없어요. 오른쪽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이 원래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리밋 펑션은 당연히 함수가 0인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네, 아래는 또 그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n이 계속 커지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제가 색깔 칠하는 이 튜브 안으로 모두 다 들어오면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이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지금 그림 보시면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된 다음에 요 마지막 이 시퀀스는 이 튜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다 이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가 되고 유니폼리 컨버지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fnx 빼기 fx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fx는 항상 0이고 fnx가 xn승이니까 계산해 보면 xn승 지금 양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2의 지금 범위가 0부터 임의의 a까지거든요. 그래서 x의 범위가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n승은 a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왼쪽에는 x가 있는데 오른쪽은 x가 없습니다. 이때 a가 0과 1 사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의 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의 정의를 또 한번 써볼게요.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의 n승, 여기는 이제 원래는 a의 n승 빼기 0의 절대값인데 a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n승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0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fnx 빼기 fx의 계산은 위에서 했지만 x의 n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a의 n승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사실은 x하고는 상관없는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2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0이라는 것이 x에 상관없는 수이기 때문에 f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왼쪽은 x가 의존됐었는데 오른쪽은 x가 없어서 여기에 n0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x에 상관없는 자연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이렇게 정의만 이용을 해서 푸는 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fnx는 nx 곱하기 2의-nx 제곱승이고요. 2는 이렇게 정의된 집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fnx의 극한을 계산을 해봤더니 항상 0이 나온 것을 이미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래프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때 그래프가 지금 일단 원점을 지나고 파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n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 파도가 이쪽으로 몰려가고 요 높이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실을 계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극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극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fn'(x를 계산해보면요. n 곱하기 1 빼기 2nx 제곱 곱하기 지수함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되는 x를 계산을 해보면 루트 2n분의 1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점이 루트 2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이 이제 0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극대점 있죠? 요 극대값을 계산을 해본 값이 mn이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루트 2n분의 1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루트 n 나누기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n이 굉장히 커지면 요 값은 0으로 가는데요. 요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오지브라에서 해봤을 때 요렇게 되면 요 파도가 점점 이제 커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파도가 커지더라도 요 값이 0으로 가니까 모든 점에서 0으로 수렴하는, 즉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사실이 오늘 유니폼리 컨버전스는 발목을 잡습니다. 네, 먼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 와이즈 리밋이 지금 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엡실론 네이버우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역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n이 이제 충분히 크면 요 튜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 녀석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절대 들어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모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을 찾을 때는 분명히 이 녀석을 이용해야 될 것 같죠? 일단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가정하면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 n이 n0보다 크거나 같고 2에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nx 빼기 fx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값을 계산해보면 지금 이게 0이니까 fnx가 되고요. 모순을 찾기 위해서 이 엡실론 자리를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엡실론을 1이라고 두면 n이 충분히 크거나 같으면 요 fnx가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대값이 루트 2분의 n이기 때문에 n이 6보다 크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2가 2.7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5.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n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최대값이 1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fnx가 n이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n이 6보다 크면 이 mn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절대 벌어질 수 없어서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가정을 해서 모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만 되고요. 유니폼리 컨버전스는 아니다라고 쓰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안 된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개념인 유니폼 컨버전스를 배웠고 예제 3가지 정도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니폼 컨버전스를 더 쉽게 판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